안녕하세요. 머니 콘셉트 레벨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사회에 막 첫 발을 내디뎠거나 이제 막 경제적 자유라는 거대한 산을 등반하기 시작한 분일 겁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치솟는 물가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장호를 보며 현타가 오셨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재테크를 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명예로운 은퇴를 꿈꾸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건 부차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재테크의 진짜 목표는 단 한 가지, 바로 선택권을 지키는 겁니다. 싫은 상사 앞에서 참지 않아도 되는 권리,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버팀목,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재테크를 시작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화려한 무기를 다루기 전에 기본적인 방어구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전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그런 기초 체력을 만드는 법입니다. 주식 종목 추천 같은 건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든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재무 설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요불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것까지를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모은 돈으로 유망하다는 주식에 올인했는데 갑자기 실직을 당합니다. 혹은 코인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비싼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아니면 그냥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카드값과 통신비, 보험료로 날려버리는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10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가 제자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큰 실수보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과 기본기가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컵까지 원칙은 바로 그 기본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원칙 하나하나는 마치 레고 블록과 같아서 하나가 빠지면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재무 설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요법까지 단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지루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재테크는 결코 마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투자 상품에 뛰어듭니다. 유튜브에서 주식 추천을 보고 지인의 말만 듣고 무턱대고 매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치 지도도 없이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한 달 수입과 지출을 낱낱이 기록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까보세요. 커피값, 배달비, 구독 서비스, 보험료, 통신비.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재무제표 만들기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회계장부를 작성하듯 여러분도 개인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순수익이 나오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지출이 350만 원이라면 그건 적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투자를 논하는 건 사치입니다. 먼저 지출을 통제해야 합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가변 비용, 즉 외식이나 쇼핑 같은 건 소비 패턴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비상금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투자에 자신이 있어도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또는 실직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비상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주식이나 코인 같은 변동성 큰 자산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시장이 폭락해 있다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비상금의 적정 규모는 보통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치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통장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이 돈은 예금이나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비상금이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금 없이 전 재산을 코인에 넣어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병원비가 500만 원 나왔습니다. 코인 가격은 하락장입니다. 할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고 코인을 팔아야 합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잃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비상금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세 번째, 빚을 제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좋은 빚은 자산을 늘리거나 미래 소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된 빚입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사업을 위한 대출 등이 있습니다. 반면 나쁜 빚은 소비를 위해 사용된 빚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 명품을 사기 위한 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이 나쁜 빚부터 청산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이자가 매우 높습니다. 연체하면 더 큰 이자가 붙고 신용 점수까지 떨어집니다. 자동차 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새 차를 사서 1년만 타도 중고차 값이 2030%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할부로 사면 이자까지 붙으니 손해가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빚을 갚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덩이 방식입니다. 가장 작은 빚부터 먼저 갚아나가는 겁니다. 작은 빚이 갚이면 성취감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눈사태 방식입니다. 이자가 가장 높은 빚부터 갚아나가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눈사태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자는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이자가 높은 빚을 먼저 갚으면 그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빚을 없애는 겁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봤자 투자 수익률보다 이자가 더 높다면 결국 손해입니다. 그래서 먼저 빚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보험을 똑똑하게 설계하는 겁니다. 보험은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게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단순히 저축이나 투자 수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보험의 본질은 위험을 회피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사회초년생이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보험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료비 중 일부를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다음으로는 암보험, 뇌출혈보험 같은 중대한 질병보험입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기간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험은 저축이나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액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의 일부가 투자에 사용되고 수수료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을 때가 많습니다. 보험은 순수하게 보장만 받는 상품으로 가입하고 저축과 투자는 다른 상품으로 분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5% 안팎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다른 재무 목표에 투자할 돈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히 뺍시다. 보험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도구이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겁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비법이 아니라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상품을 알아도 매달 저축할 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지나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소비의 심리학입니다. 사람들은 왜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쓸까요? 그건 돈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정서적 안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나온 아이폰을 사는 게 단순히 통화를 위한 게 아니라 나도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소비는 대개 일시적인 만족감만 주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소비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 내역을 기록하는 겁니다. 매일 쓴 돈을 메모하거나 앱을 이용해서 기록하세요. 한 달이 지나면 자신의 소비 패턴이 한눈에 보입니다. 커피값, 간식값, 배달비 같은 작은 지출이 생각보다 큰 액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하루 5,000원짜리 커피를 한 달 동안 마시면 15만 원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30년이면 5,4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투자했다면 상상도 못할 큰 돈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자동화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저축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해 놓으세요. 통장에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듭니다. 돈이 없으면 쓸 수 없으니까요. 이 방법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절약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쌓는 겁니다. 비상금도 마련했고 빚도 정리했고 소비 습관도 점검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는 겁니다. 먼저 투자의 기본 개념을 공부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복리 효과입니다. 복리는 이제 이자가 붙는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극찬한 게 바로 이 복리입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굴리면 10년 후에는 259만 원, 20년 후에는 612만 원, 30년 후에는 1744만 원이 됩니다.
그냥 100만 원을 묻어둔 것뿐인데 말이죠. 이 복리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 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률을 높이는 겁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높이는 건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에게 추천하는 건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면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매달 꾸준히 조금씩만 투자해도 3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분산 투자입니다. 한 곳에 모든 돈을 넣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특정 자산이 폭락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상장지수펀드, ETF 같은 상품이 있어서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개별 주식보다는 이런 분산 투자 상품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7번째,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재테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대신 꾸준히 조금씩 오랜 시간 동안 쌓아가는 게 진정한 재테크의 지름길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냥 돈을 많이 모으겠다는 막연한 목표는 효과가 없습니다. 몇 년 후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 내 집 마련을 위해 5억 원이 필요하다. 은퇴할 때까지 30년 동안 연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을 만들겠다. 이런 식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목표까지 기간이 길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높이고 기간이 짧아질수록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계획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시장이 나쁠 때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기본적인 투자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초년생이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재무 상태 파악, 비상금 마련, 빚 관리, 보험 설계, 소비 습관 개선, 투자 공부, 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이 6가지는 어떤 순서로 해도 좋지만 빠짐없이 모두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재테크는 결코 행복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테크는 그런 불행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게 진정한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 이미 과거의 자신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러분은 이미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를 가진 겁니다. 그 의지를 잃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분명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재테크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원칙을 실천에 옮겨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돈을 모을 능력이 없어. 나는 경제 지식이 부족해.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여러분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부정적인 자기인식입니다. 재테크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꾸준함과 인내심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글을 읽은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 성인 중 절반 이상이 정기적인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실행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테크에서 실패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배우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또 한 가지, 완벽함에 집착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재테크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천천히 개선해 나가는 게 낫습니다. 80%의 계획으로 실행하는 게 100%의 계획으로 머무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재테크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10가지 원칙을 모두 기억하시나요? 재무 상태 파악, 비상금 마련, 빚 관리, 보험 설계, 소비 습관 개선, 투자 공부, 장기 계획 수립. 이 법까지는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이제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통장을 정리하고 한 달 예산을 짜보고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여러분은 지금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고 더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재정적 성공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재테크는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리는 삶의 질에서 나옵니다. 재테크를 통해 얻은 여유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자신의 성장을 위한 투자, 그리고 뜻깊은 경험을 쌓는 데 사용하세요. 그게 바로 돈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망설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실패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입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값, 외식 한 번 줄인 돈, 그렇게 모은 작은 돈이 쌓여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과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거의 습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새로운 재정적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테크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식의 소용돌이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지 마세요. 더 많이 알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재테크의 첫걸음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달 용돈을 기록하는 것, 10,000원이라도 적금에 넣는 것,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갖췄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